첫 번째 가보죠. 비싼 차만 골라 퍽퍽입니다. 자, 이해도 안 되고 충격적이기도 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야심한 새벽 길을 걷는 한 남성이요. 자, 담배를 보세요. 담배를 쓱 흡입 후에 주차된 차량으로 가서 사이드미러 펴고 발로 퍽! 돌려차기가 너 나한테 까불지마 하듯 다시 담배를 물건 뚜벅뚜벅합니다. 자, 잠시 뒤 펜스를 쑥 넘어서 길가에 일렬로 쭉 세워진 차들로 가더니 야, 양원봉 파! 자, 그리고 박지훈 파! 박상희 파! 자, 마지막 손수호 파! 자, 저 인간 저거 금융치료 한번 세게 받아봐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려나요? 네, 어제 새벽 2시쯤에 있었던 일이고요. 서울행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지나가던 남성이 발로 차서 파손시킨 사건입니다. CCTV에는 남성이 보신 것처럼 한 병원 앞에 주차된 차량 옆으로 가서 걸어와서는 돌려차기로 사이드 미러를 파손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그런데 이 차가 병원 소유의 홍보용 차량인데 국내에 10대 미만으로 있을 만큼 희귀하고 고가의 외제차로 화제가 됐던 차량입니다. 또 남성은 이후에도 약 5분 거리에 있는 외제차 매장 앞에 세워진 차량 4대를 순서대로 발로 차면서요. 차문 쪽을 파손하고 사라졌습니다. 이 피해 차량들은 해당 매장에서 시승용으로 주차해둔 차량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저거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잖아요. 왜 말을 못해? 자, 가수 G드래곤 백지영 씨만 갖고 있다는 그 사이버 트럭, 너 큰일 났다 진짜. 네, 엄청 비싸잖아요. 그리고 수리도 용이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금전적으로 책임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파손한 차량들 다 억대 이상의 고가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게 병원 소유 차량이 한 대 있었는데요. 이 차량 사이드 미러 수리 가격만 300만 원이고요. 또 그 다음 날 아침에 병원 행사에 쓸 차였어요. 그런데 이게 파손돼서 운행을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한 피해 따져보니까 1,000만 원 넘는다라고 밝혔고요. 또 외제차 매장에서 시승용으로 가지고 있던 차량 4대 수리비 이거 대당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이제 소요가 되고요. 피해를 입은 병원 그리고 또 외제차 매장이 모두 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경찰이 범인을 잡지는 못했어요. 이 영상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현재 추적 중에 있는데요. 혹시 조금 전에 보신 그 윤곽의 그 남성 아시는 분 있다, 보신 분 있다 이러면 제보해 주시고요. 또 비슷한 피해를 이전에 당했거나 아니면은 저 전후에 당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추가 피해도 저희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자, 남은 음식까지 포장하더니 뭘 했을까요?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른 저녁 식당을 찾은 두 남성. 자, 이제 자리에 착석을 하더니 야, 너 어제 사건 반장 봤어? 당근 봤지. 자, 저렇게 족발을 다 비우고 자, 기립합니다. 근데 말이죠, 좀 남았네. 사장님, 이거 좀 포장 좀 해주라. 자, 다른 일행은 그냥 먼저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직원이 왔어. 야무지게 남은 거 담아주고 있어. 많이 파세요 하고 저렇게 나가죠. 자, 그런데 직원 뒤에서 두리번 슬금슬금 뭐 하려고? 아이고, 오늘 개꿀이다, 득템했어. 자, 진짜 먹튀 중에 제일 나쁜 먹튀, 남은 거 포장까지 해가면서 돈 안 내는 먹튀, 바로 저 인간. 네, 경기도 파주의 한 족발집에서 일어난 먹튀 사건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겉으로 보기엔 너무 정상적인 50대 남자 2명이서 족발 중짜 하나 시키고 막걸리를 많이도 마셨어요. 5병이나 마셨습니다. 그리고 2시간 반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아까 보았다시피 이거 우리 뼈다귀 우리 강아지 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남은 거 포장 좀 해주시고 좀 따뜻하게 데워주세요라고까지 얘기해서 따뜻하게 데워준 음식을 또 포장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먹튀한 겁니다. 먹튀 금액은 61,500원입니다. 박 변호사님, 꼭 저런 사람들이 나중에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취해서 깜빡한 걸 갖다가 영상 좀 내려 한다니까요. 그렇지만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좀 의심스러운 측면이 뭐냐면 그렇게 술에 취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봤고요. 정상적으로 보였고 특히 가장 의심스러운 게 들어올 때는 정문으로 들어갔는데 나갈 때는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좀 의심스럽다고 결국 제보자 우리 점주님 경찰에 신고한 상태고요. 경찰이 지금 추적 중인데 이런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참 저거를 살짝 드러내면 신고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바로 사건 반장이 끝날 무렵에 누가 제보를 하겠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아닙니다. 내 친구, 우리 동네 아저씨 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별도예요. 이 모자이크 사기입니다. 때문에 이 우리나라 이 사회적인 비용 얼마나 이 진짜 막대한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치르지 않아도 될 이 비용.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야, 타! 했더니 덥석. 자, 도로 위에서 진짜 아찔한 상황을 목격했다는데요. 놀랍고도 감동적인 장면 만나보시죠. 야, 너 길 잊어버렸어? 안 돼! 야, 뒷문 열어. 태워. 아 무서워. 아, 걔 안무 착.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타. 여기 타. 옳지. 앉아. 너 여기 목줄 이름 저기 전화하자. 엄마한테 전화하자. 그래. 인형이다, 인형. 그치, 애비야. 아, 차에 덥석 올라탄 강아지 애비 이제 좀 진정되나요? 아주 얌전히 앉아서 잃어버린 주인을 찾아서 자, 다행히 애비의 집은 근처 집에 곧 도착할 것 같은데요. 예, 애비야, 너 길 나 애비 잊어버렸어? 왔다. 자, 무사히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태어났을 때쯤 서울 압구정동 오렌지족들이 쓰던 야타를 지금 또 듣게 됐습니다. 네, 지난 5일 오전에 경북 성주군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도로 위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은 애비였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핸드폰을 고치려고 수리센터에 가다가 4차선 도로 위에서 역방향으로 달려오던 애비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보자마자 야, 너 길 잃어버렸어? 여기 타 하면서 차량에 태웠고요. 강아지는 망설임 없이 자연스럽게 차에 올라탔는데요. 다행히 보호자 연락처가 담긴 목걸이를 하고 있어서 바로 주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 애비는 어쩌다가 지 애비 품을 떠났을까요? 네, 이 애비는 사실은 지금 발견된 도로에서 1km 남짓된 집에서 잘 길러주던 아이예요. 근데 그 주인이 견사를 청소한다고 잠깐 밖에 내놓은 사이에 애비가 움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주인은 애비가 나간 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애비랑 만난 거예요. 이 영상이 화제가 되니까 누리꾼들이 뭐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제보자께서는 애비는 넓은 마당과 견사가 잘 구비되어 있는 집에서 사랑 많이 받고 키워주던 아이다. 이후에 나중에 보기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수로 나간 아이였다 강조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천만다행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동네 친구의 부의금. 아,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10년 전에 귀촌에서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처음 와서 적응할 때 비슷한 시기에 같이 타지에서 온 친구가 있어서 금방 친해졌어요. 동네도 작고 농사일도 서로 돕다 보니까 거의 매일 봤죠. 그런데 얼마 전에 친정아버지 상을 치르면서 서운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신없이 창을 치르고 나서 부의금을 확인해 봤는데 이상하게 딱 한 사람만 5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친구의 딸, 아들 결혼식, 시아버지 장례식까지 직접 가서 매번 10만 원씩 축의금과 부의금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직접 오지도 않고 5만 원만 송금한 걸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장례식을 서울에서 치러서 지방에서 오기 어려운 건 이해합니다. 그래도 저보다 돈이 많으면 많았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5만 원만 보낸 게 정말 서운해요. 계속 마주칠 텐데 모르는 사이처럼 지내야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친구로 지내야 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인류 최대의 난제, 이 부의금.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연끈차는 자아입니다. 야, 상이야, 너 존심도 없어. 이걸 왜 고민하고 앉았어? 그 지지배한테 완전 너 개무시당한 거야. 경조사 치러본 사람들은 다 안다. 안 온 사람, 5만 원 한 사람, 10만 원 한 사람, 그 이상한 사람. 아주 엑셀 이 차트가 머릿속에 딱 다 들어가 있어. 야, 지는 빈소 가서 육개장 안 먹으니까 5만 원만 내겠다. 이 심보 같은데, 야, 상종하지 마, 동그라미. 아, 좀 솔직하셨으면 좋겠어요. 박 변호사님.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다음 모른 척 하자는 자아입니다. 아유, 그놈의 지집애 진짜 웃긴다 얘. 어쩜 한 동네 사는 10년지기한테 그렇게 치사한 짓거리라니. 상이야. 하지만 미셸 오바마가 한 말이 있어. 그들은 저급하게 나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고. 이걸로 또 뭐라고 하거나 영 끊으면 너도 그 지집애랑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참아, X. 아, 손 변호사님 아닐 것 같은데. 시가 좀 나나요? 네. 아, 왜냐하면 저는 마음 넓게 이거는 뭐 그냥
다 인정하고 이해하고 뭐 티내면 안 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상황에서 5만 원만 달라고 왔다 이러면 뭔가 이제 화가 나죠. 화나죠. 그런데 가끔 실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안 왔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 과정에서 뭔가 착오가 생겨서 액수가 잘못 전달되거나 아니면 뭐 돈 찾아가도 넣고 대신 내주다가 좀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 끊는 건 좀 섣부르고 슬쩍 한번 좀 운을 띄워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네, 뭐 이런 경우가 좀 생각보다 좀 부지기수로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성성껏 했는데 저쪽은 내가 한 것만큼 안 하는 케이스. 근데 그럴 때마다 되게 서운해하면 사실 인간관계가 손절할 인간관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이 제보하신 분은 항상 무슨 이제 행사가 있거나 장례가 있을 때마다 늘 10만 원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보통 때 밥도 잘 사지만 이럴 때는 그냥 나는 늘 5만 원만 해라는 분도 있어서 꼭 내가 받은 만큼 준다, 준 만큼 받는다라는 공식으로만 볼 수는 또 없는 문제 같습니다. 자, 정말 너무 많은 이 결혼식 상가 가시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저는 뭐 다 똑같이 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계산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항상 같은 금액을 내는데 저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마 좀 돈이 없었나 그 시점에. 하여튼 5만 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5만 원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부터 5만 원 주면 돼요. 똑같이 그 위에 뭐가 생기면 이분한테 뭐가 생기면 그걸로 인연을 끊기에는 조금은 급하다. 한번 줘봐요. 하면 3만 원 한번 줘보죠. 한 2만 원 줘보든지 줘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인연 끊지 마라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제가 생각해도 뭐 서운할 수는 있는데 혹시 사연자가 모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지내다 보면은 좀 오해가 풀릴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댓글도 보겠습니다. 담비맘님, 그건 좀 아니죠. 거리를 좀 두세요라고 하셨고요. 한인자님은 그냥 조금 더 두고 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유리가면님은 아마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친구의 정을 끊지는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조건 연 끊자.